제가 볼 때는 조국이 대단히 지금 마음이 급해요. 저렇게 가면은 완전히 망하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야말로 지금 정치 여의도의 뭐 원빈이라고 할까? 뭐 생긴 게 원빈이란 뜻이 아니고 오늘만 보고 사는 거죠 지금. 앞으로 선거에 이기고 난 다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기더라도 그 뒤에 그 조국이 그리는 그런 큰 그림이 뭐가 성공이 되려면은 일단 조국 혁신당으로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건 본인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본인이 진짜 대권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 민주당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민주당에 들어와서 뭐 합당을 하든지 입당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민주당 당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원수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면 설령 이번에 금배지를 단다고 해도 조국당하고의 합당은 이제 말도 못 꺼내. 그리고 당대표 선거 뭐 지금 정청래가 이기기 힘든 상황에 뭐 송영길이나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버리면 이제 완전히 합당은 물 건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총선 때 이길 수 있겠어요? 평택에서? 자신 있어? 이기기 힘들잖아, 솔직히. 이제 김용남이랑 리턴 매치 해야 돼. 김용남은 어쨌건 평택에서 승부를 봐야지. 설령 김용남이 지더라도 크게 지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또 다음 2년 뒤에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이긴다면야 그나마 뭐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뭐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지게 되면은 조국은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거해가지고는 뭐 계속해서 네거티브하고 지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표심에 영향을 안 줘요. 이미 구도가 결정이 났어. 이번 평택 선거는 구도가 결정이 났어요. 뉴 이재명 대 털레반, 친명 대 문파 의 구도로 이미 결정이 났어. 여기서 변화할 수 있는 유권자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김용남 후보가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김용남을 공격을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일단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은 이게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조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는 왜 하고 있는지 진짜 어디가 모자라가지고 모질이라 이러는 건지 아니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다고. 문바들이 배우는 게 남들 그 이재명 대통령님 예전에 똥파리들이 공격하는 거 보세요. 이 배운 도둑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정치하는 방식이 남 공격하는 거밖에 몰라가지고 하는 건지 저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조국하고 조국당은 완전히 지금 무덤 파고 있는 거야.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완전히 그 적이 돼버렸어. 적이. 제거 대상이 됐어 이제는. 그럼 다음 총선 때 비례대표 몇 석이나 가져갈 것 같아요? 조국당한테 투표할 사람이 나올 것 같아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해가지고. 그러더니 오늘 이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렸어요. 이제 네거티브로 하다가 눈깔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요 소식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지금 당장 후보 사퇴를 선언하십시오. 2015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용남 후보의 선임 비서관이었던 A씨는 국회의원이었던 김용남 후보의 지역구 행사에서 정경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다시 그의 책에서 검사 출신의 초선 의원 A 의원의 행실만으로도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나는 검사 앞에 끌려온 범죄 피의자가 아니었다. 그 일 이후 A 의원과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었다. 의원실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김용남 후보의 반응은 1년째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아침 인터뷰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 것은 사실이나 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간의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남 후보는 검사입니다.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 정도는 폭행이라 할 수 없는 뼛속까지 검사입니다. 바로 이런 폭력 어디서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훈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 공개된 녹음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응마저 유사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해훈 후보자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DNA는 폭력입니까? 그리고 부정입니까? 이제 김영남 후보에게 남겨진 선택은 하나입니다. 바로 후보 사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싶다면 민주당 배지를 떼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김영남에게 어울리는 선택입니다. 네, 뭐 아주 한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는 진짜 정금자 아닌가. 저런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창피한 일이죠. 지금 김영남 후보 보고 사퇴를 하라고 그러면 사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러니까 사퇴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안 하는데 사퇴를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감정이 대단히 많이 상하겠죠. 예. 그러면 뭐 김어준이 말끝마다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던데 단일화가 되겠어요? 저런 식으로까지 뭐 국민의힘으로 가라,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김영남 후보가 과연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같이 죽자 이래요. 이렇게 되면 진짜 지금은 제 감정도 그래요. 이거 국민의힘에 주는 한이 있어도 조국한테 줄 순 없다. 조국한테 이게 줄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완전히 이 적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제 얘기는 우당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우당이라며 민주당 후보 보고 사퇴하라고, 국민의힘 가라고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내뱉고 있으면은, 야, 민주당에서 이게 지금 우당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국민의힘 애들도 저 정도 공격은 안 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 조국이 금배지를 달 수 있는 방법은 단일화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경우의 수가. 단일화를 하는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단일화의 다리를 자기들끼리 불살라버리면 그건 조국 보고 선거 포기하란 얘기지. 그래서 설령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그 국민의힘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도 조국당하고는 단일화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최소한의 예의가 없잖아. 응?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선을 넘은 거 아니야. 선은 어느 정도 지키면서 뭐 깔 때 까더라도 까야지. 선을 넘어가지고 뭐 사퇴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그건 단일화 하지 말자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얘기고 김영남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단일화를 합니까? 설령 지는 한이 있어도 국민의힘한테 저는 단일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같이 죽는 거지. 조국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조국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면서 민주당 제로를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단일화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 끝났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김영남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대단히 심한데 김영남 후보의 이제 같이 일을 했던 당원이 해명을 한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오해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남 후보에 대해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쉽게 단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선 저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영남이라는 사람을 10년 이상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김영남의 보좌관인 거예요. 문제로 거론된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그 행사는 의원실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던 첫 정책 행사였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과 의원실 직원들은 국회에서 밤새 자료를 준비했고
수원 행사장으로 출발하면서도 해당 비서관에게 자료가 남긴 USB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챙기라고 재차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직전 USB가 노트북에 인식되지 않았고 행사의 시작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해당 비서관을 질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그것은 의원실 모두가 공들여 준비한 행사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질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비서관은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나 수습 노력 없이 바로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조국 당에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비서관이 상당히 큰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가 질책한 것은 사실인데 그게 무슨 뭐 정강이를 걷어차고 폭행 수준의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다라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을 하잖아 지금. 그리고 해당 비서관은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질 생각도 안 하고 수습도 안 하고 그만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둔 놈이 지금 저 김관영 후보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게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네거티브 하는 게 이것들의 종특이에요. 문바들의 침소봉대를 하는 거지. 응? 다 똑같잖아.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응? 배운 도둑질이 이거 네거티브 하는 거밖에 배운 게 없어.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자기 정적들 제거하고. 아니 문바들이 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만들려고 했고 안희정, 박원순 이렇게 날아간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네거티브에 이런 가짜 뉴스에 여러분들이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저는 뭐 폭행하고 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거를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의원들 보좌관들이 이제 보좌관 갑질이라는 얘기가 생길 판이에요. 보좌관들이 의원들 약점 잡고 있다가 이거 나중에 선거 때만 되면 터뜨려가지고 이해운도 그런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해운은 왜 끌고 들어옵니까? 이해운을 지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모자라도 저는 크게 모자란다라는 게 거기다가 이해운을 끌고 들어오면은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돌려가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놈들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이런 가짜 네거티브에 자꾸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가짜 네거티브에 현혹이 돼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 저도 지금 뭐 피해를 입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나락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 평택을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어요. 격차가 김용남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30%가 나온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올라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MBC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보름 앞두고 MBC가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산 북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각각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고, 경기 하남갑에서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내일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8%,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0%를 기록했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 48, 박민식 30으로 하 후보가 18%포인트 차로 앞섰고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 44, 한동훈 40으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경합을 나타냈습니다. 범야권 단일화 후보 지지도는 무소속 한동훈 47, 국민의힘 박민식 28로 한 후보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1%,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7%,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17%를 기록했고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2%,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는 7%를 얻었습니다. 김용남, 유이동 두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용남 53, 유이동 23으로 김 후보가 30%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고 조국 후보와 유이동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조국 52, 유이동 25로 조 후보가 27%포인트 차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범여권 단일화 후보 지지도는 조국 후보가 39%, 김용남 후보 36%, 김재현 후보 3%를 기록했고 진보층에서는 조국 58%, 김용남 33%로 범여권 단일화 후보로 조국 후보를 꼽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경기 하남갑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3%,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31%,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가 5%를 얻어 이광재 후보가 두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습니다. 예, 김용남 후보가 31%까지 올라갔죠? 예, 올라갔고 뭐 조국도 27%니까 아직 뭐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김용남 후보가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그 4위, 5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돼. 그래서 김재현 후보 지지율이 한때는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이렇게 지지율이 나왔는데 점점 떨어져서 이제 2%까지 떨어졌죠. 예, 그래서 제가 진보당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재현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막상 이제 실제 투표까지 가게 되면 단일화 안 하고 투표까지 가게 되면은 사표 심리가 작용을 해서 김용남으로 가든지 조국으로 가든지 결국 김재현이 가져올 표가 없어요. 그러면 당대표인데 끝까지 완주를 해가지고 정말 의미 없는 이런 득표를 얻게 되면은 조국당이 이번에 울산에서 단일화하면서 유권자들의 어떤 호감을 얻고 있는 게 도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마이너스 선거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재현 후보가 더 늦기 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구도 때문에 그런 거야. 김재현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뭐 조국이 되는 건 나는 원하지 않아. 뭐 이래서 김용남을 지지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민주당이 싫어. 그래서 조국을 지지할 수 있다. 조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현 후보는 지지율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올 때 김용남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라. 응? 그러면 진보당이 어쨌건 민주당 지지층에 호감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다음 총선 때나 혹은 뭐 이번 지방선거 비례 투표라든지 이런데 정당 투표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뭐 1% 2% 나오면 그 당대표가 나갔는데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값 떨어지고 불리해지니까 저는 김용남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 해라. 그리고 조국하고 김용남하고 단일화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3자 단일화는 이제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김용남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김용남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은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뭔가 호감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 아까 그 후보 단일화 문제 거기 이제 그 여론조사 나온 걸 보시면은 털레반들이 많기 때문에 털레반들 때문에 단일화 여론조사라면 진보 지지층에서 조국의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김용남 후보는 아무래도 민주당 집토끼들한테는 아직은 마음을 얻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털레반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은 조국이 유리해요. 그리고 계속 조국이 앞서는 결과가 나와.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지지층에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빼고 여론조사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조국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김용남 후보는.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김용남 후보가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단일화를 하는 것보다 단일화를 안 하고 본선을 뛰는 게 더 승리 가능성이 높아. 금배지를 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단일화라는 관문을 거치게 되면 물론 뭐 단일화에서 이기면이야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뭐 압도적이지만은 단일화에서 지는데 그 뭐 죽 서서 조국질 이유가 없잖아요.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30%를 못 넘어요. 20% 후반대나 30% 초반대가 나와.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하고 3자 구도로 조국, 유이동 그리고 김용남 3자 구도로 가더라도 김용남 후보가 35%까지만 끌어올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31%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돼요. 그러면 김재현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 김재현 후보 2% 나왔으니까 33%잖아? 33%에 2%만 더 끌어올리면은 조국이랑 단일화 안 하고도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기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 굳이 조국과는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은 김용남 후보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전혀 없는 걸로 보고 다만 김재현 후보를 좀 만나가지고 김재현 후보를 좀 설득을 해서 김재현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진보당 지지층까지 김용남 후보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이후에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총 결집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예. 뭐 김어준은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우리도 민주 진영도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약을 팔고 있는데 그거는 조국한테 금배지 거저 달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김용남 후보는 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단일화하면은.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간다. 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간다. 예. 이걸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